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국회가 작년 12월 최 원장을 탄핵소추한 지 98일 만인데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도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서 언급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 최재 감사원장의 복귀가 민주당에게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도 전해졌습니다만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자, 이로써 98일 만에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전원일치라고는 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별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영배 재판관이 빠진 게 좀 의아한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즉 최재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가 헌법 및 감사헌법 등을 위반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들어 기각을 선고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2022년 6월 감사원 훈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감사원 훈령 중에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을 보면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 조항을 신설했고 개정 훈령은 그해 7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항에는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감사는 주로 시민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청구해왔는데, 훈령이 개정되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독립성이 훼손됐다, 감사원이 행정부의 하수인이다, 이런 비판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공익감사는 장관 등 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의회도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라고 해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같은 훈령 개정 이전에도 총리가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구두로 요청한 적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훈령 개정과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훈령을 개정한 게 2022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출범했죠.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걸 문제 삼아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 탄핵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감사원장 탄핵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라며,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이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계시다시피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한 절대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건 지난해 11월 중후반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한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작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께서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을 두고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합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운용을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대거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해 11월 18일 매일신문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게 간단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방해하려고 중국의 안보를 팔아먹은 역대급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 행위였다라는 것인데요. 제 같은 논란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2급 비밀인 작전 내용을 중국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 포착되면서 촉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 작전 일시와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하고요. 통상적인 어떤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당시 감사원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느냐? 기억하시다시피 결국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의 무역 보복에 나섰고 한미동맹이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지요. 정부 고위직이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도 간첩죄나 이적죄로 다스려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 반대 여론을 키우려 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로 지역사회가 진통을 겪었는데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시민단체 측에 작전 일정 등을 미리 알려줘 2020년 5월 29일 시민단체와 경찰 간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당시 시위 참가자는 지역 지민들보다 서울 등 외지인들이 더 많았다고 하지요. 또 이와는 별개로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는데요. 결국 사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배치를 마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6월에서야 환경 영향 평가를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의 방중을 고려해 연내에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안보실 회의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죠. 따라서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앞에서 설명해드린 이런 것들이 까발려지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물론 평상마을에서 유유자적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문재인도 최재 감사원장의 복귀에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탄핵으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최재 감사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